십차시입니다. 십차시는 건강검진 결과 의심질병에 따른 진료과, 건강검진 하시고 나면 의심질병이라고 그러는데 나 병원을 가라고 그러는데 어디를 가야 되지?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냥 그럴 때 좀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천을 하시면서 조언을 하시면서 우리 고객의 거기에 위험도가 있잖아요. 그 위험도를 가지고 건강 보장을 이제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차시가 되겠습니다. 자, 국가 건강검진은 보통 종합소견 판정 5가지, 그 5가지를 우리가 시리즈 1 1차시에서 제일 처음에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보면 정상 A는 건강이 양호한 자, 정상 B 경계는 건강에 이상이 없지만 건강관리 또는 예방조치가 필요한 자, 건강과 관련돼서 일반 질환 의심은 일반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서 추적검사,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자라고 이제 정의하고 있죠.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 여기는 이제 확진검사 대상자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고혈압과 당뇨병이 의심돼서 진료와 검사 등이 필요한 자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2차 검진 대상에 해당하는 거죠. 유질환자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 그다음 폐결핵으로 현재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을 수검자가 문지표에 확인한 것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중에 나오면 우리가 앞에서 다룬 거는 정상 B로 나오면 반드시 건강보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나이가 드시면서 질병으로 이완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면 그중에서 일반 질환 의심,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이 되면 병원을 가려는데, 그걸 가지고 병원을 가려는데 도대체 어디를 가야 되냐,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각 항목별로 어디를 가야 되는지 또는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나오는 게 계측검사이죠. 계측검사는 재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비만, 시각, 청각, 혈압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자, 정상 또는 정상 B 전 단계에 해당되면 질병에 해당하지 않아요. 정상 B는 경계이고 질병 전 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질병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의사한테 굳이 가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 공제 가입하신다면 고시할 것도 없어요. 하지만 고혈압 의심에 해당한다고 되면 2차 검진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2차 검진에서 고혈압이 딱 진단됐어요. 그러면 일단 진단이 됐으니까, 질병이 됐으니까 어딘가로 진료를 보러 가셔야 되잖아요. 어디를 가셔야 되냐는 거죠. 그때 고혈압과 관련된 거는 그냥 일반 1차 진료기관 내과나 가정의학과로 가셔도 됩니다. 가정의학과로 가셔도 되는데, 조금 더 나는 전문적인 진료를 보고 싶다. 그러면 요 결과를 가지고 조금 더 이제 종합병원을 가시면, 종합병원에는 내과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나눠져 있는 이 고혈압은 심혈관 질환에 속합니다. 그래서 심장내과, 다른 말 순환기 내과, 이쪽으로 진료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쪽으로 진료를 보시는데, 고혈압은 순환기 내과에 진료 보시는 이유는 순환기의 원인 질병이거든요. 그러니까 건강 보장도 순환기와 관련된 심내혈관 질환의 보장이 충분한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은 혈액 검사입니다. 혈액 한번 채취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 혈액 검사 중에 당뇨 의심에 해당하면 2차 검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2차 검사 대상이에요. 2차 검사 대상이라서 2차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문제가 있어 당신은 당뇨병인 것 같아, 치료가 필요해. 그러면 어느 과를 가셔야 되잖아요. 어느 과를 가셔야 되는데, 이 당뇨의 위험은 여러 가지예요. 심내혈관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신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암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당뇨는 무엇 때문에 발생한다고 우리가 배우셨냐면,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당뇨병이 생기면 내분비 내과를 가시는 겁니다. 그냥 일반 내과를 가셔도 돼요. 일반 내과를 가셔도 되지만, 나는 좀 더 구체적인, 좀 더 정확한 정밀한 검사를 받겠다 그러면 내과가 여러 개에 나눠져 있는 그런 종합병원을 가신다면 내과 중에서 내분비 내과, 이런 내과를 가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신장 질환이면 전 단계를 신장 질환은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국가건강검진에서는 정상이냐 질병이냐 요것만 확인해 주거든요. 그래서 정상이 아닌 모든 것이 나온다면 병원으로 혼자 가셔야 돼요. 혼자 가실 때 신장 질환도 그냥 내과로 가시면 돼요. 1차 진료 기관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나누어져 있다 그러면 신장 내과로 가시면 됩니다. 간 질환에 해당하는 우리가 4가지 검사를 하게 3가지 검사를 했죠. AST, ALT, 감마 GPT. 여기에서 이상이 있다면 정상이거나 이상만 해 주잖아요. 정상이다 이상. 정상이 아니라면 내과로 가셔야 돼요. 내과로 가셔서 의사 선생님이 보시고 그렇게 나와도 아무 이상 없어요. 또는 한 번 더 검사를 해 봅시다. 뭐 이렇게 더 진행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때도 그냥 내과를 가시면 됩니다. 1차 진료 기간이니까요. 그런데 이 간은 소화기 중에 하나입니다. 소화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간 질환이 되면 소화기 내과를 가시는 게 좋죠. 그런데 어떤 종합병원 소화기 내과도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소화기가 위대장만 보시는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간담도 췌장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면 간담도 췌장 쪽으로 가시는 게 맞으세요. 자, 그다음에 요검사입니다. 요검사와 이제 영상검사 한 일종씩이 있는데 요검사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내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검사는 신장내과겠죠. 신장내과로 가시는 걸 좋고요. 그다음에 영상검사는 무슨 검사를 하자면 흉부 방사선, 흉부 엑스레이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결핵 검사를 폐결핵, 영상으로 폐결핵을 의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폐 가운데 심장이 있잖아요. 심장이 커져 있는지도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심장의 크기. 심장이 커져 있다, 심장 비대다 그러면 심장이 많이 일해서 커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손에 일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손에 굳은 살이 있는 거죠. 그것처럼 심장이 비대다 그러면 심장이 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 비대다 그러면 내과를 가셔도 되는데 조금 더 정밀하게 보시겠다 그러면 순환기 내과, 심장의 문제니까 순환기 내과는 같은 말 심장내과입니다. 그래서 가시면 되고 만약 폐결핵이 의심된다. 그러면 2차 검사 대상이거든요. 2차 검사에서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폐와 관련된 거니까 호흡기 내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흡기 내과로 가시는데 만약에 이런 분들이 그런 의사들, 각과의 의사들을 만나고 오셨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질병이다가 아니라 질병의 가능성만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시 검사를 했더니 의사가 다시 검사를 했더니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어쨌든 한 번 이상은 있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은 한 거죠. 그랬을 때 관련된 건강보장을 같이 준비하시는 게 좋죠. 자, 그다음은 간염검사와 우울증 검사입니다. 자, 간염검사는 해당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 딱 한 번만 해줍니다. 40세 한 번만 해줘서 이거를 검사 결과를 받으시는 분은 저도 한 번도 못 봤어요. 하지만 간염검사를 평생에 한 번일지라도 나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간염검사의 결과치가 없더라도 간염검사가 있잖아요. 혹시 간은 괜찮으신가요? 한번 여쭤볼 필요가 있죠. 또 간은 앞에서 간검사, 간기능검사 3가지는 소화기 내과나 아니면 간담체에 해당하는 내과로 가실 걸 추천했잖아요. 그거와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울증 검사 대상은 우울증 검사는 20세부터 해줍니다. 20세, 30세, 40세, 10년마다 70세까지 해줘요. 왜 해주겠습니까? 결과를 보니까 가벼운 우울증 상, 그다음에 중증도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가벼운 것까지도 체크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보건당국에서. 왜냐면 우울증이 자살로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이 직무 스트레스, 그다음에 또 젊은 20대는 사회로 첫 발을 내딛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대학의 문제, 뭐 진로의 문제 뭐 이런 것들로 시작해서 나이 드셔서 건강의 문제까지 또 가정 생활의 문제까지도 스트레스가 자살로 이루어지면 그 가족 전체의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울증에서 이상이 없음 나올 수도 있어요. 이상이 없음 나올 수도 있지만 이 우울증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좀 한번 나누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드셨어요. 40, 50대예요. 30대도 마찬가지지만 40, 50대 우울증이 가벼운 우울증 사이라도 나오면 이 우울증은 치매 전 단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혹시 가벼운 우울증이라도 나오면 뇌혈관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질병 중에 하나는 치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 상담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지기능 검사입니다. 그다음에 골밀도 검사가 나오네요. 자, 요거는 인지기능 검사는 치매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치매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도 여기서 문제가 있으면 내과, 신경과로 가셔야 되는데
특별히 치매에 해당하는 게 의심이 나왔다 그러면 각 종합병원에 치매 담당이 있어요. 치매 담당 과가 있거든요. 보통 정신과에서 하시거나 아니면 신경과에서 하시거나, 그래서 노인성 뇌혈관 뇌 질병 관련된 과들이 병원마다 좀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상담 그 병원에 전화를 하셔서 검진에서 치매에 좀 이상 소견이 나왔는데 무슨 과로 검사를 가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골밀도 검사는 여성들한테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 산부인과, 정형외과 가시면 되는데 산부인과 가시는 걸 좀 추천하고요. 혹시 일반 건강검진이 아니라 국가건강검진이 아니라 종합건강검진을 했는데 남자분들도 골밀도 검사에서 이상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동기 중에 하나가 남자예요. 근데 요번에 만났더니 골밀도 검사에서 마이너스 2.7이 나왔대요. 골밀도 검사에서 마이너스 2.5부터 골다공증이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2.7이면 약 먹어야 되는 골다공증이거든요. 남자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종합건강검진을 할 때 남자분들도 50대가 넘었다면 골밀도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 만약에 남자분들이면 산부인과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형외과를 가시는 것들을 추천합니다. 자, 이제 국가검진 후 이상 소견에 대해서 내원할 진료과를 좀 정리했어요. 그래서 고혈압은 2차 검사 대상자이고 진료과 내과, 특히 심장내과 가시라고 좀 말씀드렸고요. 당뇨도 2차 검사 대상이고요. 진료과는 내과 또는 내분비내과를 추천했습니다. 이상지질 혈증을 앞에서 얘기 안 했네요. 이상지질 혈증 검사는 4가지를 하는데 그중에 3개는 콜레스테롤이고 하나는 중성지방이잖아요. 중성지방만 높다면 내분비내과로 가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콜레스테롤이라고 써져 있는 3개가 높다면 심장내과로 가시는 거 좋습니다. 중성지방만 높았는데 심장내과로 가시면 선생님들이 나한테 왜 왔지? 그런 얘기를 좀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난 모르겠다 그럼 그냥 내과로 가시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신장질환은 신장내과, 그 다음에 간장질환은 이제 소화기 내과인데 특별히 간담체 내과로 가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홍보검사는 폐결핵 의심이면 호흡기 내과, 그 다음에 심비대가 나왔다 그러면 심장내과 이렇게 가시는 게 좋죠. 자, 그 다음에 좀 더 기능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일반 검진, 국가검진 말고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하는 종합검진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종합검진에서는 이제 영상검사들을 많이 하시게 되죠. 그래서 대장내시경 검사, 이게 내시경보다도 영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검사, 초음파 검사, CT 검사, 이게 다 이제 영상검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암검진 같은 경우 또는 혈관검사 같은 경우는 영상검사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이 검사들의 문제가 좀 발생했다면 어느 과로 가야 되는지 이렇게 보시면 유방 초음파 검사는 유방암 검진이니까 산부인과 가시면 됩니다. 또는 산부인과 말고 유방외과라는 데가 있어요. 외과 중에 유방만 담당하시는 거예요. 유방외과만 있다 그러면 유방외과 가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남자라면 초음파 중에 전립선 초음파를 요즘 많이 하세요. 예전에는 거의 전립선 검사를 안 하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면 요 전립선은 비뇨기과로 가시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심장혈관 검사인 심장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이런 것들은 이제 순환기내과, 심장내과 이런 데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뇌정밀 검사는 뇌 MRI, 뇌 MRA 이런 것들을 이제 받으시는데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으시면 신경과로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경외과는 수술하는데요. 근데 보통은 신경의 문제다, 뇌의 문제다 그럼 신경외과를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신경내과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골밀도 검사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은 산부인과, 남자분들은 정형외과 가시는 것을 이제 추천드립니다. 제가 계속 1차 검사는 1차 진료과는 내과입니다 또는 가정의학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전반적으로 볼 수 있어요. 특별히 내과는 내과 세부 과목이 되게 많거든요. 신장내과도 내과고요, 소화기내과도 내과고요, 호흡기내과도 내과예요. 그래서 1차 기관이 내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검진에서 외과적인 문제는 많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과로 가시고 가정의학과로 가셔서 만약 거기서 좀 더 정밀하게 좀 진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탁과로 정과 또 해서 진료를 보시도록 돕는 것이 통상적인 진료 형태가 되겠습니다.